자, 그래서 오늘 음, 서울 여행 갔다 온 뒤에 학생들이 탈회를 이어지게 되었지만 우리들이 원장님들이나 저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멘탈을 조금 추스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그런 도박성 이런 걸 말고요.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운동을 뭐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원을 또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. 음, 기존에 지금 이렇게 지금도 70명대는 유지되고 있거든요. 선생님 한 분에 저하고 이렇게 70명대 유지되고 있으면 조교생들이 있긴 있지만 어, 페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서 이제 학원을 운영한다고 보면 되죠. 두 사람이서 운영할 때 70명 정도면 수익도 괜찮습니다. 네. 한테 살림비 얼마 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열심히 해서 저축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벤츠를 꼭 사려고 목표를 잡고 있고 벤츠 산 뒤에는 이제 아파트 사려고 하니까 아파트를 대출을 해서는 어떻게든 꼭 이뤄내려고 하고 있어요. 벤츠는 신형이 나온다고 하니까 8월 달에 가계약을 했는데 E클래스로 했는데 신형이 나온대요. 또 풀체인지로. 그래서 동생이 이제 그 언지를 해서 형아 지금 사는 것보다 좀 기다려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풀체인지 나오면 구입해볼까. 근데 풀체인지 하면 또 1,000만 원 또 뛰더라고요.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 주고 사기에는 차를 부담스럽지만 그걸 첫 번째 기회로 삼아서 차도 좀 바꿀 때 됐어요. 저희 차가 지금 11년 12년 차인데 이제 바꿔야죠. SM5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7년, 8년, 심지어는 뭐 3년도 안 돼서 바꾸고 있는데 12년에 뭐 15만 킬로 정도 탔으면 바꿀 때 됐죠. 그리고 조금은 하더라도 지를 때 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벤츠를 풀체인지를 할지 아니면 8월 달에 가계약한 E클래스를 살지 고민 중입니다. 행복한 고민 그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, 지금. 조마조마하거든요. 뭐 오늘도 지르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벤츠 하나 보고 빚지면 안 된다. 절대 하면 안 된다. 그 하나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응원해 주십시오. 어쨌든 운동은 꾸준하게 하고 있고 턱선이 좀 살아나고 있죠. 운동은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 시스템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선생님 두 분에서 70명 조금 넘게 아이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한 분을 더 뽑을지 아니면 어떻게 막말로 대기를 세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.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 무학년제인데 이 무학년제의 단점이 조금 보여요. 그 무학년제의 단점은 일단 아이들 커리큘럼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좋다. 근데 그 좋은 점은 아이들은 모른다. 자기가 잘한 줄 안다.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고쳐주는 거를 모르는 채로 본인들이 잘하는 줄로 착각한다. 그러다 보니 조금 잘하다 보면 뭐 많이 틀려서 줄을 많이 설 수밖에 없는데 줄을 서면은 그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더라. 그래서 이제 나간 애가 지금 몇 개월째 2명이 됐거든요. 줄 서서 이제 너무 길다 대기 시간이 10분 정도 걸린다. 물론 이해는 되죠.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참 속상한 건 있어요. 못하는 친구면서 그 다음에 많이 틀리거든요. 그러면 하나씩 봐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페이지를 주면 뭐 한 50% 정도 맞추는 친구, 8문제 중에 4문제 맞춘 친구인데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좀 특징적으로 하는 게 몇 문제 안 풀고 줄 세우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봐줘요. 그럼 좀 기다릴 줄 알고 느긋한 친구는 성적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퍼포먼스 형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.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봐주는지 모른 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풀리는 학원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. 효율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
어, 아이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코칭을 하지 못하면 사실 다음 코스로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면부에 한 페이지에 8문제 중에서 4문제를 틀려면 그 아이 앉혀놓고 4문제를 다 가르쳐 주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아이만 봐준다는 거죠. 다른 친구도 또 줄 쓸 수밖에 없는데. 그러면 그 아이만 봐주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머지 아이들이 또 불만이 있어요. 그 아이만 봐준다. 그래서 사실은 나간 두 친구도 줄을 좀 길게 선다, 오래 선다라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간 건데 저는 흔쾌히 보내줬어요. 아, 그거 기다릴 수 없으면 나가야 된다. 속으로 생각한 거거든요.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많이 틀리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4문제를 주면 2문제가 틀려오겠죠. 그러면 좀 회전율이 빨라질 거니까 한 4문제 정도만 풀어봐. 그리고 틀린 거 다시 고치고 시키는데 그 친구들 또 가르치면 또 틀려요. 그러면 줄 쓴 거 다시 또 가가지고 살짝 꽂혀서 그러면 다시 또 뒤로 가가지고 또 줄 서요. 그럼 한 문제 푸는데 얘는 벌써 회전이 2바퀴 되다 보니까 남들 해결할 거를 벌써 몇 분이나 걸리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본인 딴에는 오래 걸린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걔가 너무 못하니까 그래 봐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걔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.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교를 드린 건데 조교생들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잘 케어해주시고 이렇게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원장이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또 잔소리하면 그게 약간 핑계가 돼요. 줄을 오래 쓴다. 근데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꼼꼼하게 봐주려는데 그런 걸 모르는 채 줄 선다라는 핑계로 나간다면 아마 그 친구는 오래 못 버틸 거라 생각 들어요. 어딜 가나. 그러니까 예상이 되죠. 저도 웬만한 학생들 다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또 어디 가면 잘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간다고 하면 잡진 않아요. 왜냐하면 예전에도 잡아봤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더라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 조금 보내줄 친구들은 또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. 저희가 이제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학년제 시스템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선생님을 한 분 더 뽑을지 아니면 조금 대기를 세울지. 정원은 이미 좀 많이 찬 상태고 고1이 좀 많이 이제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명, 3명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머지 학년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시험이 끝난 뒤에 탈회로 이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원장님들은 그 부분들이 슬프게 들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하루 이틀 해온 어떻게 보면 장사죠. 그러니까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, 3명 정도 나가는 거로 크게 힘들어 하진 않아요. 와이프한테 제가 오늘 문자 보냈어요.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한 명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. 물론 오는 시간대 좀 달라가지고 했지만 한 명이더라고요. 갑자기. 그러니까 걔는 이제 뻥지는 거죠. 좀 왔는데 시끌벅적하다 갑자기 한 명 지 혼자 있으니까 되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. 애들 많이 나갔구나. 그러면 아이들 느낌은 아이들 많이 나갔으니까 나도 나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작년에 제가 11명, 12명을 판서로 이제 가르칠 때 그때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남은 6명들이 또 나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왕창 무너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남은 1명, 2명 이런 친구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한 명 있었는데 한 30분 뒤에 또 친구 한 명 또 오고 또 30분 뒤에 또 다른 친구들 오고 그래서 이제 또 4명, 5명씩 또 번잡한 시간대가 됐어요. 그래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그 친구 하나 나가면 저는 이제 출근 시간이 조금 다시 딜레이 되죠. 오히려 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기도 한데요.
여유 부릴 때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. 못하는 약한 친구들이 이제 수학을 약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봐줘야 되고 처음부터 봐줘야 되고 이러면 정말 기 많이 빠지거든요. 차라리 요즘은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2학기 때를 다시 모색하자. 뭐 한두 명 들어오면 또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여러 아이들이 이제 뭐 빠진 관계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너지면 안 되고요. 그냥 여유롭게 내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교재 연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나를 믿고 와주는 그런 친구들한테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대가 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또 한편 보면 또 서글픈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또 새로운 친구들 또 들어올 거니 뉴페이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또 전교권 친구들. 그리고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. 뭐 100점도 있고요. 90 몇 점들도 있고 뭐 50점 하던 친구 고등학생인데 2학년인데 외고인데 50 몇 점, 60 몇 점 하던 친구가 92점 나왔대요. 어우, 대박이죠. 외고 친구인데 신입생인데 또 100점 나왔어요. 그러니까 외고는 잘하네. 그래서 거의 뭐 물론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. 그리고 의외로 좀 걱정 많이 했던 친구들이 다 대부분 점수 오른 친구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뭐 전교권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못한 약한 친구들은 좀 많이 떨어졌기도 했지만 기말고사 때는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친구들을 돌볼 수 있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믿고 와주는 친구들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여유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 탈회하신 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또 달려보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날이 너무 좋잖아요. 그리고 가족의 달이니까 너무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학생들만 하지 말고 가족들 잘 챙기는 우리 가족들 진짜 가족들 잘 챙기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선생님들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잘 챙겨야지 또 잘 돌아가요. 돈도 좀 드리고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또 출발이니까요. 그리고 영상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약속했으니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후에 또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니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쁘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열심히 또 학원을 키워 가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학원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